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순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선거 이틀 전인 3월 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대순판에서 일어났는데 일일이 지금 다 소개해 드리는 것은 별로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마타도들이 막 쏟아지죠. 유언비어도 쏟아지고 흑색선들이 막 난무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주로 뒤처지는 쪽에서, 처지는 쪽에서 그런 막판 전략을 막 써줘. 전략을 써서 이것이 해명이 되든 안 되든 해명이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해명이 안 되면은 그 상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타도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일일이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늘 일어났던 그 큰 줄기 두 가지를 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과연 선거 이틀 전에 판세가 조금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선거 이틀 남겨두고 또 어떤 그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생한 일을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서울 서대문에서 유세를 하다가 피습을 당했죠. 그것이 오늘 계속 큰 뉴스가 됐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치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주장을 한 그런 녹취록이 보도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은 좀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피습당한 것,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전형적인 막판 흑색선전이고 여기에서 또 제2의 드루킹처럼 댓글 조작이 막 일어났다는 이런 지금 의혹까지 막 불거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선거 막판에 막 던져놓는 그 중에 하나죠. 송영길 피습 사건, 이것을 딱 피습 사건이 일어나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서 이것은 백색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냥 누가 공격자가 누군지 확인도 되기 전에 무조건 백색 테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백색 테러라는 것은 우파가 가하는 정치적 폭력, 이것을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백색 테러 이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송영길을 공격했다. 이것을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막 덮어씌우는 그런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들, 이재명 주변의 스피커들도 막 나섰죠. 한교익 씨, 요새 일만 있으면 나서서 막 내지르는 한교익 씨는 딱 테러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축제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탓이 크다. 그래서 마치 송영길 피습이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피커들도 막 나섰는데 갑자기 머쓱해졌죠. 이 공격을 한 당사자가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70대인데 이 표삭갓이라는 삭갓을 쓰고 다니면서 주로 이재명 후보 유세장이나 아니면 송영길 유세장을 쫓아다니면서 막 유세를 중계를 하는 그런 유튜버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북한과 민주당과 입장을 갖춰 문재인 정권과 입장이 같습니다. 종전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자, 이런 영상들을 본인의 유튜브에 다수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 일단 이런 백색 테러 주장했던 의원들과 한교익 씨는 또 한급히 글을 내렸는데, 이 표삭갓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할 때도, 송영길 대표로 공격을 할 때도 종전통일, 부강국, 이런 표삭갓, 이런 피켓까지 몸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해한 거는 상당히 저도 지금 이해한 거에 뭐냐면은, 자, 이 상황이 딱 일어나니 이재명은 유세 현장, 지방 유세 현장에서, 유세 현장 아직 이런 소식이 잘 안 들렸죠. 유세 현장에서 우리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이미 이 공격한 사람이 이 좌파 성향의 언론, 진보 성향의 언론이란 유튜브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다 확인이 됐는데 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냅니다. 뭐냐면은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혐오와 폭력이 지금 자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선거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거폭력,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자, 선거폭력을 누가 지금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은 반민주주의에서 해야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 상황이 다 정리가 돼서 이것은 이 70대의 그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버가 뭐 평소에 종전선언을 요구를 했는데 송영길이 거기서 들어주지 않으니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의 문제, 안의 문제로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뭐 테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테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말만 들으면은 전후 사정을 모르면은 이 우파 쪽에서 보수 쪽에서 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선거 막판에 앞뒤 재지 않고 막 이렇게 내던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지금 가담을 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은 다 정리가 된 상황을 뒤늦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현혹하는 거죠. 자, 뉴스타파 이 보도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나왔던 거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이과장 시절에 뭐 대장동 초기 지금 김만배 이쪽이 들어가기 전에 초기에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 그 수사가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 그 수사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것과 둘러싸서 뭐 신학림이라는 전 언론 노조위원장과 김만배가 이 9월 15일 날 작년 9월 15일 날 통화를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수사를 윤석열이 무마시킨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보면은 바로 이 작년 9월 달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재명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오히려 무슨 뭐 개발 이익을 한수를 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주장을 한 그 다음날 이게 녹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된 기획된 녹음이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또 설사 그때 이 윤석열 그 수사팀에서 그 브로커, 그 브로커 한 사람입니다. 대출 브로커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대장동, 이재명 몸통 의혹을 받는 대장동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것을 지금 선거 막판에 막 이것을 제기를 했고 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오늘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뭐 이런 식으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데 자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었다.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본인들끼리 막 흥분해서 뭐 일부러 그렇게 흥분을 한 척이 했겠죠. 그래서 막 올렸고 또 일부 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조회수와 추천수, 상위권을 순식간에 장악을 했는데 이것이 이 제2의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그런 그 흔적들이 지금 도처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은 또 나중에 또 밝히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선거 이틀 전인 오늘 일어난 이런 마타도들이나 이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지금 이 여론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깜깜이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한 것은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가에 놔두는 여론조사는 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 어떤 사설 정보지라고 하는데 막 조잡하게 출처도 밝히지 않고 막 퍼날르는 찌라시. 이 찌라시는 어떤 조사기관이 어디고 뭐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찌라시성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이 막 앞서간다고 막 나옵니다. 뭐 심지어 막 10% 이상 이재명이 앞서간다. 막 이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론조사 업체들이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표를 못하죠. 공표를 못하지만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유가 되는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업체도 밝히고 또 대상자도 밝히고 뭐 표본 오차까지 다 이렇게 밝히는 그 여론조사는 지금 깜깜이 전 그때 깜깜이 마지막 그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여론조사 업체가
윤석열이 앞섰죠. 그 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그 이후에 이 반영된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것까지 반영이 돼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자, 그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수치까지 다 이야기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추세가 그 깜깜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플러스 알파 흐름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사는 어디냐면은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의 같은 성격의 민주연구원, 여기서 또 여론조사를 계속하죠. 이것은 거의 대외비인데 이 당직자들은 다 공유를 합니다. 고위 당직자들은.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민주당은 지금 양당의 주장을 보면은 민주당은 우리가 3% 정도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8%까지 승리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자, 이 3% 주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 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 여론조사가 깜깜이에 들어갔을 때 딱 지금 시점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3%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3%. 그때나 지금은 3%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3%라는 것이 왜 나오냐 하면은 많이 이긴다고 하면은 본 지지층이 안 옵니다. 투표장에 안 가죠. 한 10% 우리가 이기고 있다. 오늘도 찌라시에 10% 나왔는데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척합니다. 3% 정도 이기고 있다고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고 또 만약에 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예 포기해서 또 투표장에 안 가죠. 그래서 딱 그 좋은 지점이 3% 정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밴드 외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8%까지. 그리고 그것은 뭐 실제로 뭐 지표상에 나타나는 그 수치와 유사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때 3%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쳤는데 결과는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후보에게 무려 18%를 앞서서 당선됐죠. 18%.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여의도 연구원과 여러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보고 있다. 깜깜이에 들어갔지만 다 받아보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께서 예상하시는 그대로다. 이 말은 저도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조사들을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 상황까지 오늘 D-이틀 2일에 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호재, 이재명 후보에게 최대 악재, 이것이 지금 막판에 불거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로가 지금 하나 흐르고 있는데 뭐냐면 자, 사전투표 아수라장이 됐죠.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막판 최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지니 민주당 쪽이 고무가 됐죠. 특히 호남 쪽 지지율이 상당히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으니 이 사전투표에서 좀 압도적으로 앞설 거다. 자, 그렇게 해서 고무가 됐습니다. 지난번 4.15 총선 때, 재작년 4.15 총선 때도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앞섰죠. 자, 그때 이 보수층 유권자들은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개표 부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하자고 독려를 했죠. 독려를 했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이기는 그렇지만 부실 관리는 분명하죠. 선관위의 부실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 관리는 곧 부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그 표 관리에 기표한 표 관리에 무슨 뭐 소쿠리 가지고 퍼나르고 뭐 종량제 그 썰기 봉투로 퍼나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던 보수 유권자들은 이 사전투표의 나중에 합산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100%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본투표, 사전투표에 하지 못했던 보수적 유권자들은 본투표, 모레 본투표에 대거 나가서 투표를 하겠죠.
그래야지 이 사전투표가 좀 조작이 되더라도, 유권자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조작이 되더라도 이것이 보전이 돼서 제대로 민의가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에서 상당히 많은 이 유권자들이, 보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모레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조혜주 선관위원, 상임선관위원 이 사태 이런 것을 막 거치면서 선관위를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 리스크가, 문재인 정권이 거의만 장악을 한 이 선관위가 이 막판에 이렇게 엄청난 실책을 하고 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이 확진자 관리를 못해서,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단이 터진 겁니다. 총체적인 무능이고 이 부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선관위가 리스크가 돼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덮치는, 자,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